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진도 느리면 다음에 부강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권하고 있죠. 물권이 이제 양도 많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판례가 많으니까 판례를 좀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84페이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오세요. 물권 앞부분 잠깐 했는데 거기는 이제 가끔 한 지분 나오는 겁니다. 물권 앞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오고 이제 184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3번 물권적 청구권, 이건 요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물권 법정주의 했거든요. 민법에서 물권이 딱 8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법률과 관수법의 판례죠. 판례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민법, 여러 가지 법 중에 우리 민법에는 8개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먼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나눕니다. 점유권은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 권능이 있습니다. 본권 중에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용익은 사용 수익 뒷글자입니다. 그래서 용의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입니다. 다음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8개 보이죠? 이게 8개 물권입니다. 네,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야겠죠. 이 질권은 부동산과 아무 연관 없어요. 이건 시험 범위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술 마시다 돈 필요하면 금반지나 이런 거 맡기고 돈 빌려요. 전당포에서 빌리죠. 그럼 금반지 같은 거 동산이죠. 부동산과 상관없습니다. 시험 범위에 빠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하는 물권법 총론은 이 모든 물권의 공통상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말이 조금씩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라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 공부하는데 일단 이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것두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제가 줄여서 이제 앞으로 물청이라 부를 겁니다. 이건 줄여서 채청이라 부를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이고 채청은 현재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청이랍니다. 간단하죠? 행사자가 물권자면 물청, 아직 채권자면 채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로 소유권이라는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앞으로 등기 안 했어요. 물은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돈 다 줘도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물건을 넘겨받아도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반대로 돈 안 줘도 등기 넘겨봐야 되면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누가 행사하죠? 갑과 을 중에 누가 행사해요? 을이 행사하죠. 물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니라 그랬죠. 아직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청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물권이라 물청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는 아직 채권자 불가는 이거 채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소유 액세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그럼 무효가 되겠죠? 무효 소유자 아닙니다. 불법으로 점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갑에게 들켰어요. 그러면 야, 너 등기 지워라고 등기 말소해라고 청구합니다. 내 부동산에서 나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인도 청구. 그럼 등기 말소 청구는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누가 행사요? 갑. 그럼 물권자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자죠.
우리 소유자 아니니까 갑이 소유자죠. 물권자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청입니다.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거. 그럼 다 같은 사람이죠? 다 갑이 행사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야지, 똑같이. 이것도 물청이죠. 갑이 물권자 소유자죠. 갑이 청구하니까 물청, 이것도 소유자니까 물청. 되겠죠? 되게 좀 이따 이제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등기 지워. 이게 이제 물청 중에 방해 제거 청구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 내 부동산 돌려주고 나가. 돌려줘. 이것을 인도 청구나 또는 반환 청구랍니다. 다 물권자가 는 물청입니다. 그래서 물청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 채청은 누가 행사요? 현재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무조건 현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청하면 항상 현재, 자다가도 현재 해야 됩니다. 물청하면 뭐라고요? 현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물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내 컴퓨터 가져갔어요. 내 컴퓨터 내놔라고 뺏어와야겠죠. 반환 청구. 다음 방해 제거 청구가 있어요. 이걸 방해 배제라고 합니다. 다음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물청이에요. 반환 청구는 아까 점유를 회복한다, 뺏어온다요. 컴퓨터 뺏어온다. 방해 제거 청구는 점유 회복 이외가 다 방해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게 반환 청구. 나머지가 전부 다 뭐다? 방해 제거 청구. 다음 이건 방해 예방이죠. 아직 물건이 침해 안 됐어요. 침해될 염려나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행사는 미리. 이건 침해 됐을 때 행사고 이건 침해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갑토지 갑건물이 있어요. 이 오른쪽 을토지입니다. 여기 을토지 맞죠? 을침이가 땅 파는 거라 자기 땅을 막 이렇게 파고 있어요. 파다 보면 갑건물 무너질 수 있죠. 그럼 갑은 무너지고 여기 빠지고 나와서 그만하랄까요? 무너지기 전에 미리 공사 중지 청구해야겠죠. 미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뭐다? 미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돈 달란 권리 있나 여기? 돈 주란 권리 없죠. 다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돈 주라는 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은 돈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청 세 가지는 돈 달란 권리 없어요. 그래서 물청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건 돈 달란 거죠. 위쪽은 돈 주란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럼 물청과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침해자에게 고의가실,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규책이란 책임이 기속된다. 즉 고의가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가 고의가실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 침해자에게 무조건 행사해요. 이자에게 고의가실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청 행사 상대방에게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 있는 자에게 행사합니다. 다시 물청은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은 고의가실이 있는 자에게 행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그것도 달라요. 물청은 고의가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은 고의가실 있는 자에게 행사합니다. 그럼 물청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는 점유권에도 이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도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가 점유권에도 있고 소유권에도 있어요. 근데 이 소유권에 기한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합니다. 준용이 함께 사용한다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에도 이 네 가지에도 이런 권리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아직 공부안해서 잘 모릅니다. 지역권과 저당권 두 가지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이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유치권이 없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유치가 점유란 말이거든요. 유치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대한 이 물권적 조언권이 적용됩니다. 라고 나중에 다 나와 이거. 아직 안 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184페이지. 제일 밑에 1번 의 4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민법 규정이 있죠. 양괄호 1번 3줄 다 체크하세요. 여기까지 준용된다 이 말이에요. 제한물권에. 다음에 양괄호 3번 3줄 체크하세요. 게시면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겁니다. 이거 두 개는 반환 청구 없다. 반환 청구 없다. 그 다음에 3번 종류가 있어요. 양괄호 1번 반환 청구권 있나요?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방해 제거도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도 두 줄 체크해보세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물청하면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하면 현재. 물청은 뭡니까? 현재. 취소는 소고표가 있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조건계하는 시제가 미래예요. 물청은 시제가 뭐다?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 무단으로 건물 지었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이거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이 건물 누구 돈으로 지었죠? 을 돈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일단 을소예요. 근데 갑 승낙 없이 지었죠.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유 청구권이죠. 내 땅에서 건물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로서 물권유 청구권이에요.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이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죠?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갑과 병 중에 누가 현재 물권자죠? 이제 병입니다. 그럼 갑은 전소유자죠. 얘는 전소유자죠.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이 병한테 넘어오면 물청도 병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만.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현재 물권자가 행사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라고 좀 이따 나와요. 그럼 갑이 현재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이럴 수 있나요? 소유권은 갑 내가 갖고 철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만 병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소유권은 갑이 갖고 물청만 병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소유권이 갑한테 있으면 물청도 갑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죠? 현재? 병한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물청을 물권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물청은 항상 뭐에 붙어 있어요? 물권.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조 초원권이 미닫이문이에요. 미닫이문. 문을 쭉 닫으면 물권이 돼요. 문을 쭉 열면 물권적 초원권이 됩니다. 절대 뗄 수 없습니다. 그게 항상 다 현재로 복귀가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33회 작년 문제죠. 자, 이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1초 만에 빨리 세 가지를 확인. 1초 만에. 그 연습을 지금 다시 해야 돼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 여기 몇 개예요? 3개. 여기 개수가 같아 해달라요? 다른 이걸 1초 만에 빨리 확인해요. 그리고 문제 풀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이제 옳은 겁니까? 기억.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물청이나 항상 현재. 그럼 얘 현재 물권자죠. 그럼 토지 일부 불법 점유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죠. 소유권으로 방해 폐지 청구할 수 있다죠. 현재 물권자니까. 얘는 현재 물권자예요, 아니에요? 아니까 제일 끝에 소유권 없죠.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죠.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몰라도 해요. 몰라도 풀어요. 기억 니은 틀렸죠. 기억 니은 빼면 답이 몇 번이에요? 그냥 2번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나와요. 이게 염려가 있죠. 아까 이게 물권이 아직 침이 안 됐죠.
침해될 우려,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 그럼 여기가 이나 또는이에요.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됐으니까 힘이 약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여기를 예방 그리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물권이 침해 안 됐으니까 힘이 약해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 사무라고 나와야 되죠. 좀 이따 그래 나옵니다. 아무튼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현재 물권자죠. 할 수 있다. 현재 물권자 아니죠. 할 수 없다. 다 현재로 끝납니다. 현재. 자, 그럼 책을 187페이지 잡으세요. 187페이지. 상단의 4번 법적 성질. 양가로 1번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을 아까 한 겁니다. 2번 보세요. 물청은 물권에 발생한 권리이므로 물권과 없는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이 아까 병한테 이전되죠. 이전되거나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함으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물권적 초원권을 물권에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사선 끊어서 한 거예요. 그래 아까.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가로 3번 소멸시효라고 나옵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시효가 민법의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예요. 여러분 공소시효 들어봤죠? 공소시효는 형법에 나와요. 형법. 민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는 그 권리 행사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는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반면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없는 권리를 만들어준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시험범위라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건 시험범위 아니라 우리 기본세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나와요. 그럼 소멸시효 잠깐 이거 책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즉 채권이 있더라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이 채권자죠. 3억 빌린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럼 이 빌려준 날부터 얘가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10년 동안 돈 갚으라고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되면 그 권리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날부터 9년 10개월 되는 날 돈 갚으라고 편지 청구했어요. 9년 10개월째. 그럼 소멸시효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됩니다. 그럼 또 이때부터 10년간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또 10년 동안 돈 갚아 안 하면 이날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또 이날부터 9년 10개월 되는 날 또 돈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중단돼요. 이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또 진행합니다. 근데 또 이때부터 9년 10개월째 돈 갚으면 또 없어집니다. 소멸시효. 그럼 절대 채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딱 10년 채우면 없어지는데 9년 10개월마다 돈 갚으면 절대 안 없어져요. 이게 대충 10년이 무슨 말인지? 10년을 딱 채워야 돼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요. 이건 20년에 걸립니다. 20년. 왜냐면 아까 채권은 소멸시 몇 년? 10년.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 안 걸려요. 그럼 그 이외가 3월 달에 할 텐데 이 지역권 같은 거. 아까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죠. 그 이외죠. 이외. 그럼 자,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지역권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162조. 근데 시험범위 아니라 우리 기본세도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학원 밖에서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소멸시효 극히 일부고 우리 실생활에 소멸시효 1년짜리, 3년짜리 엄청 많아요. 우리 실생활에. 소멸시효 1년짜리, 3년짜리 엄청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우리 실생활에.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대 밖에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 실생활에 1년, 3년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남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남도 모르니까.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학원에서만 써먹어야 돼요. 밖에서 누구한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채권은 개인 간의 동거래예요. 친구, 형제, 친척 간의 동거래 10년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건 상법에서 소멸시효 3년이에요. 은행은 소멸시효 달라요. 은행에 돈 빌리면 상법이라. 이건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밝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시험이 이게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아까 청구권이 채청이면 채권과 유사하게 소멸시효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유소원권은 얘랑 똑같이 애초에 소멸시 안 걸려요.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그럼 이건 우리 책에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 187페이지죠. 187.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소멸시효 보세요. 채권적 조언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나 그러니까 사선일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말이 대상이다. 그 뒤에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에 의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게 걸리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두 줄을 잘 보세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 있습니까? 그럼 네 줄만 체크하세요. 넷째 줄에 행사할 수 없다까지. 아까 물청은 고의가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189페이지. 아까 물청이 소유권에 있고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6번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나와요. 밑에 법조문 2개 있네요. 두 장 넘겨보세요. 아니, 3장. 자, 194페이지. 194페이지. 중간에 8번은 뭐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주 초원권 나오죠. 가로 열고 같은 말로 점유보호 청구를 합니다. 아까 물청이 소유권에도 있고 점유권에도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있는 8번 점유권에 의한 물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와봤자 그냥 한 줄. 그래서 이건 3월달에 할 거야. 3월달에. 3월달입니다. 나와봤자 한 줄에 그냥.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시험은 소유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권 파트를 자세히 할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걸 계속 반복해야겠죠. 가끔 나온 건 우리도 어쩌다 한번 공부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89페이지 오세요. 189. 이제 6번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있죠. 그럼 법조문 213조 있습니다. 자, 213조 보세요. 소유권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자, 동그라미 쳐요. 점유할 권리 동그라미.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렸죠. 그럼 반환을 거부해야겠죠. 그러죠? 전세권자도 정당하게 빌렸죠. 그럼 안 돌려줘야겠죠? 안 돌려줍니다. 근데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면 점유할 권리 없죠. 그럼 돌려줘야 되죠. 그게 213조. 다음 214조가 있어요. 제목이 소유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를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까지 사선을 끊어요. 지금까지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를 아까 방해 폐이제 그랬어요. 그럼 그 뒤에 소유권을 방해할 자 염려 동그라미 쳐요.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인하입니까 과입니까? 인하 동그라미. 인하 아까 문제 나왔었죠. 인하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침해될 염려가 있죠. 아직 침해가 안 돼서 힘이 약합니다. 인하 또는이에요. 과 그리고 틀립니다. 그럼 잠깐 실험 보세요. 그럼 물청은 아까 누가 행사한다 했죠? 현재 침해 물권자. 그럼 자 양수가 뭘 받았단 말이죠. 그럼 매수예요. 그럼 매수인은 돈 주고 샀죠. 아까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 없죠? 했단 말 없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단 지금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등기 안 해도 목적물을 먼저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있죠? 그럼 점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돈 주고 점유는 먼저 받았다. 점유는. 그럼 점유권 있죠? 그럼 점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헛갈리잖아요 벌써. 헛갈리니까 이걸 제가 3월달에 난 거, 3월달에. 더 중요한 거 이것까지 헛갈릴까 봐. 지금 분명히 좀 헛갈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한다고 3월달에. 안 중요하니까. 괜히 헛갈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소유권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소유자인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물청 행사를 썼단 말입니다. 다음 전소유자, 현재 소유자인이죠? 그러니까 얘도 행사할 수 없다. 아까 문제가 물어봤죠? 없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잠깐만 보세요. 아까 물청은 누구한테 행사죠, 이제? 현재 물권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항상 물청은 현재입니다.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이 간접 점유자는 물청 상대방이 된다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점유 보조자는 물청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마지막에 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부 안 한 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 점유권은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이 마지막 시간에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지금 공부 안 했지만 이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죠?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얘 써 있죠. 얘는 무조건 뭐든지 있다 하면 시험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물청 상대방 될 수 있다. 무조건 물어 말라도 얘는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얘는 점유자라고 아니라 써 있죠. 점유자 아니죠? 얘는 뭐든지 무조건 없다. 물어 말라고 하면 무조건 맞아요. 시험은. 무조건. 라고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판례 4개가 나오는데, 자, 불법 건물 있다면 불법 건물 철거해야겠죠. 철거? 그럼 철거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다시 불법 건물 철거해야겠죠. 철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원칙은 불법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그래서 네 건물 철거해, 네 거 치워, 네 거 치우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매수해서 점유해요. 그 자를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 판례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있다 그래요. 아직 소유자 아니어도. 네가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무슨 말인지 봐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짓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예요.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의리 임대인 병 임차인이죠.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을평 중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누가 소유자죠? 을이죠?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병 소유자 아니죠?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네 건물 치워, 네 거 치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가 비교할게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합니다.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을돈으로 지었죠?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예요. 좀 이따 합니다. 등기 없이 을소유. 을돈으로 지었으니까. 근데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얘가 미등기죠?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는데 돈 주고 병에게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병이 점유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도시에 있는 그런 건물 아니겠죠? 저기 시골에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건물, 을과 병에게만 필요한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미등기로 막 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일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일반인에게 아마 별로 쓸모없는 건물일 거예요. 특별히 이자들에게만 필요한 건물일 겁니다. 가격도 싸겠죠? 살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그럼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자 원칙 건물 소유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이건 매매인데 법률행위는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을이 소유진다 을이 아직도 을이 소유자예요. 그럼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자, 을은 돈 받고 팔았죠. 얘는 임대차 있지만 을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을은 이 동네 절대 안 옵니다. 돈 받았는데 을은 이미 중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래서 갑은 이자를 절대 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병이 있으니까 이 동네는 병밖에 없거든요. 그럼 병을 상대로 철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등기 안에서 절대 소유자인데 네가 돈 주고 샀잖아. 이자를 법원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을은 이 동네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죠. 또 매수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청구하면 기억하세요. 원칙이 네 거 치워. 소유자 아니어도 돈 주고 샀죠? 그럼 네가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다.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자, 그럼 189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를 본 주체가 있죠? 현재 물권자, 현재 소유자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다섯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1번의 첫째 줄 토지 사용 방해받은 소유자라 해도 일단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을 상실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전소유자. 전소유자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했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내려와요. 2번 둘째 줄 끝에 굵은 글씨 있어요. 자, 갑과 병의 특약으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갑에게 유보가 남겨두다요. 남겨두어서 갑에게 행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2번도 다 체크하세요. 아니, 4줄 다 체크. 아까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면 병만 행사합니다. 갑이 행사할 수 없다고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아까 그려봤던 겁니다. 네, 저랑 순서가 약간 지금 달라요, 책이.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190페이지 상단에 동그란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라고요? 매수인. 매수인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다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청 청구할 수 없다까지.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에 중간에 양괄호 2번 상대방 현재 침해자입니다. 그럼 2번을 둘 체크하세요. 아까 2번 봤죠? 2번. 간접점유자 상대방 될 수 있다. 조민 보조자 될 수 없다고 했고, 또 마지막 지난달에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밑에 4번, 5번을 볼 겁니다. 자, 4번. 갑토지의 의리 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일평에게 임대차한 경우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씁니다. 네 거 치워라고. 병이 아니에요. 을에게 써요. 네 거 치워라고 할 수 있다. 네 거 치워. 다음 동그라미 5번. 갑토지에 의리 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보존 등기 없이, 그럼 을소유죠. 을소유. 병에게 양도 매도한 경우 가보면, 자, 병에게 동그라미 병에게 철거 청구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씁니다. 대신 치워라고. 이 보존 등기 없으니까 병도 등기 안 했단 말이거든요. 소유자 아니죠? 그래도 매수했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이 퇴거 청구입니다. 실밥 보세요. 퇴거 청구 나가라 할 수 있는가? 자, 봐보세요. 초딩한테 야, 네 거에서 나가. 그럼 초딩이 나갈까요? 초딩이 만약에 장난감 자동차 타고 있어요. 자동차. 초등 유치원생이 야, 그건 네 거냐? 네. 나가. 그럼 나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초딩도. 네, 네 거 아니니까 하면 나가요. 나간다. 그래서 갑토지의 의리 무단 신축했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그러죠? 자기 건물을 자기가 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을 거지만 불법 신축했죠. 갑은 을에게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폐지 청구. 그럼 내 땅에서 나가. 내 땅 돌려줘. 이게 반환 청구.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갑 승낙 없이 건물 지었죠. 근데 땅에서 건물 치워 방해 폐지 청구할 수 있고 내 땅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 누구 소유죠? 을 소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럼 나가라고 못합니다. 그럼 을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그런 거 인정 못해요. 갑이 소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갑의 소유물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그럼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주는 거죠. 건물은 갑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못해요.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건물을 을 건데 내 땅에서 건물 치워야 돼요. 그지? 네 거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예요.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둘 중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하라 그랬죠?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 돼요? 놔두고 문어버려요.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어요. 이 건물이 주택이고 자기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 취득에 있으니까 나는 못 나가 그랬어요. 대항력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이 팔렸을 때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이 주택은 애초부터 불법이죠.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이 갑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아니 을은 안 나가잖아요. 을은 안 나가죠? 왜 저만 나가라 해서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을은 안 나가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봤죠. 야 병, 그 건물 네 거야? 네 거니? 아니요? 나가 그랬어요. 을은 자기 거라 안 나가는 거야.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퇴거 청구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되죠? 안 되죠? X.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을 기각한 게 훨씬 더 편한데 말. 그럼 192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 갑이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시공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그 왼쪽에 있어요. 네 거에서 나가 X. 네 거에서 나가 X. 다만 을이 병에 동 같은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 아랫줄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추거나 전세권자도 물권자라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기다 써요.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다. 대항력 행사를 수 없다 그랬죠? 전세권도 물권자라 대항력이 있어요. 갑의 행사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럼 칠판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소유자에 항상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소유자에. 나중에 갑을병 나오죠? 소유자에 항상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그래야 문제 읽다가 누가 소유자지? 라고 안 보거든요. 그럼 갑소유 토지, X토지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 그럼 Y 건물은 누구 소유죠? 을소유, 을소유. 신축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건물 일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토지 을이 무단 신축해서 등기 없이 그래도 을소유. 그 병한테 일부 임대차에서 을과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을, 네 거 치워. 그럼 을에게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병한테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죠. 그럼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네 거 치워. 그리고 을을 상대로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네 거에 사가 못한다.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준 경우, 그러면서 을이 정에게 미등기로 넘겨준 경우, 그럼 매매했는데 등기 안 하면 정은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그럼 대신 취소할 수 있죠? 대신 취소할 수 있다. 다시 5번.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줬죠.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았죠?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문제 다른 거 지금 이번 똑같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연습하기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네 가지 절개가 돼요. 자, 이제 194페이지는 3월달 한다 했어요. 안 중요하니까. 뒤로 가시면 198페이지.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자, 그럼 물권 변동이라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 소멸 하는 겁니다. 그럼 자, 198페이지 01번 총소리 있죠? 양가로 1번 의 보세요. 물권 변동이란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의미하며, 그러니까 밑줄 의미한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2번 물권 변동과 공시가 있어요. 1번 공시 원칙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공시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는 부동산 나오죠. 그럼 부동산 물권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그 외에 수목이나 수목 집단, 미분리가시 수목 이런 것들 다 식물들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이다. 점유 이전을 인도로 간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팔면 자전거를 넘겨주죠. 그걸 인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2번 공신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 잠깐 7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도 벌써 두 번 공부했는데 부동산은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동사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안 나와요. 우리는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랬죠. 공신력 부정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절대적 무효.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자 200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양괄호 2번 인정 여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그 세 줄 체크하면 돼요. 다 공부한 겁니다. 다음 아래 파란색 3번 인목 등기 나와요. 이것도 다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도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하세요. 다 했던 겁니다. 앞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중복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고 이제 202페이지로 오세요. 202페이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넘기면 204페이지 봐보세요. 204페이지. 거기 매대매대 나왔다고 써있죠? 검정색 글씨보다 파란색이 더 많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민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그래서 10분 쉬고 이제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